자, 그러면은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내용도 좀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하나 해볼까요? 자, 한번 메뉴를 한번, 그런 메뉴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VI로 수정을 해볼까요? 이제 현재 이런 파일들은, 이런 부팅 관련된 파일들은 모두 슈퍼유저 권한이 있어야 돼서 수두로 이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 대해서 먼저 편집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그룹의 메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타임아웃 스타일을 히든 대신에 자, 메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을 자, 10초를 좀 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한 이후에 sudo update 그룹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자, 현재 이제 필요한 이 VM 리눅스 이미지들과 initRD에 대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리붓을 하기 위해서는 shutdown -r 리붓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바로 해라 now 자, 이렇게 써주면 자, 이제 머신이 리붓이 되고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전에는 안 보였지만 자, 이제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일 때 아까 방금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이 하단에 지금 타임아웃 10초가 이렇게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키보드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분투를 현재는 4개의 옵션밖에 없죠. 그래서 우분투를 선택을 하면 이제 운영 체제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될 동안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해봅시다. 이제 커스텀 쪽에 우리가 OS를 하나 더 한번 표출을 시켜보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는 아까 방금 4개밖에 없었는데 자, 이 폴리 커스텀의 메뉴 엔트리를 우리가 직접 작성해서 넣어주면은 그 하나의 그 OS가 더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팅이 됐으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폴리 커스텀이라는 이 부분을 고쳐서 우리가 메뉴 엔트리를 하나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보면 자, 부트를 봐야겠어요. 부트에 그룹의 그룹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참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메뉴 엔트리 자, 우리가 리눅스를 현재 이 리눅스를 부팅시키는 이 메뉴 엔트리를 그대로 복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새로운 터미널 하나 더 띄워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etc의 그룹 뒤에 자, 이제 수두를 해서 vi etc 그룹 뒤에 폴리 커스텀이 있었죠. 자, 폴리 커스텀 자, 이 부분에는 자, 메뉴 엔트리를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커서를 보시면 메뉴 엔트리를 작성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메뉴 엔트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너는 좀 복잡하니까 일단 이전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셀렉션을 한 이후에는 자, 여기서 가운데 클릭을 하면은 이제 마우스의 가운데 클릭을 하면 이 선택된 화면이 그대로 이제 복사가 돼서 여기 표출이 돼요. 자, 근데 VI에서 주의할 점은 일단 인서트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인서트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가운데 클릭을 해주면 복사했던 부분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으로 선택한 부분이 바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다시 빠져나오고 자, 아까 우리가 고치고 있었던 자, 폴리 커스텀 이 파일에서 자, 메뉴 엔트리를 복사를 해왔고요. 자, 그러면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메뉴 엔트리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분투인데 경백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이름을 한번 뒤에 넣어볼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그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그룹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업데이트 됐고요.
셧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셧다운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바이오스 화면이 나온 이후에, 자, 메뉴가 뜨면 지금 이 아래에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놨었던 경백이라는 메뉴 엔트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실행하더라도 똑같이 일반적인 OS가 떠요. 왜? 현재 이 스크립트의 세팅은 제 첫 번째 했던 우분투의 세팅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같은 형태의 OS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새로 어떤 특별한 운영체제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그 운영체제에 대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부팅을 할 때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윈도우 이제 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운영체제를 들어가 보면 로그인을 해보면 이전에 사용하던 그 환경이 그대로 이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방금 제 환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만들어 놨었던 자, OS로 부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커널 이미지 이 부분은 이제 설명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좀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널을 이제 여러분이 직접 컴파일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여러분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소스 코드 디스트리뷰션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FTP나 wget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apt-get install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스 코드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압축 해제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컴파일 명령을 따라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컴파일을 할 때는 자, 소스 코드에서 메뉴 컨피그를 먼저 하고, 즉, 이 소스 코드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어떤 식의 모듈을 쓸 건지, 어떤 식의 세팅을 할 건지, 그 세팅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오게 되고, 자, 다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이 선택을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make라는 명령을 실행해주면 해당하는 그 소스가 컴파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ake 모듈 이제 다 되고 나면 이제 make 모듈 인스톨 이 작업을 수행하고 이제 make install이라는 작업을 수행하면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boot라는 디렉터리 아래에 여러분이 원했던 자 리눅스 소스 코드의 컴파일 결과인 VM 리누즈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 그리고 initRD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이 이제 여기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소스 코드 내에서 뭔가를 바꿔놓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 메뉴 컨피그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버전 넘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버전 넘버 및 여러 그 소스 이미지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널 이미지와 기타 이제 운영실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리눅스 소스 코드는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가? 일단 apt-get을 통해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이제 소스는 무료로 배포가 되니까요. 그래서 apt-get을 통해서 인스톨하고 리눅스 소스하고 버전을 주면 되고요. 자, 현재 여러분의 시스템의 커널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uname-r이라는 명령을 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name-r이라는 명령을 해볼까요? 그럼 현재는 5.3.0.40의 제너릭이라는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부트에 있는 자, 5.3.0.40-generic 자, VM 리눅스와 자, initRD 그다음에 config 자, 이런 식의 3개의 파일이 관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pt-get을 하면 어떨까요? apt-get install 이렇게 하고 자, 리눅스 소스 이렇게 해놓으면 자, 여기서부터는 그로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탭을 누르시잖아요. 탭을 누르면 가능한 소스 코드 리스팅이 이렇게 돼요. 자, 이 리스팅은 어디서 가져온 거다? apt-get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리파지터리에서 관련된 인덱스를 다 가져온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게 없으면 이 그로빙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뒤쪽에 이제 버전만 제대로 적어주면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apt-get install linux source 한 다음에 5.3.0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이 된 이후에 자 226메가짜리 소스 코드, 이게 소스 코드들이에요. 소스 코드들이 이제 다운로드 될 준비가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받지 않을 거라서 노라고 이제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눅스 코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부팅이 다 된 이후에, 이제 부팅, 즉, OS 커널 이미지가 로드된 이후에는 뭘 한다? 자, init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한다. 그래서 서비스를 준비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프로세스가 하나가 첫 번째에 돌아갑니다. init라는 프로세스고,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녀석은 이제 모든 프로세스의 조상 프로세스고, 보통은 1번이나 0번의 PID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PID가 init가 이제 여러 가지 셋의 서비스를 이제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fferent run 레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자, 즉 리눅스가 어떤 식의 서비스를 해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 run 레벨의 이제 기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은 자, 리눅스에는 run 레벨을 보통 6단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되어 있습니다. 0번은 홀트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적어져 있는 거고요. 6번은 리부트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은 싱글 유저, 그 다음에 특별하게 S라고 붙어서 싱글 유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2번부터 2, 3, 4, 5, 이 4개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서비스들이 이제 여기 기술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우에서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부팅이 되면 어떤 서비스들을 시작할까? 이 내용들을 조합하는 그 작업을 이런 레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항상 시작할 때마다 파이어폭스를 켜라. 아니면 시작할 때마다 MySQL DB를 꼭 실행시켜줘라. 몽고DB를 꼭 실행시켜줘라. 아니면은 웹서버를 꼭 실행시켜줘라. 이런 거를 이제 이 서비스 레벨에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패키징, 이런 서버 데몬들의 패키지를 깔게 되면은 이 패키지 데몬이 알아서 이런 서비스 레벨 2 또는 3, 서비스 레벨 2 또는 3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이제 집어넣어 놓게 되죠. 자동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아까 본 그 설명에 자세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런 레벨 2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보면 보통 런 레벨 2는 일반적인 사용자가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X 윈도우 시스템에서 이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통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비스 디렉토리는 어디 있는가? 런 레벨 2는 etc 디렉토리 아래에 당연히 있어요. 자, 그래서 etc 디렉토리를 보면 자, 이 위쪽에 r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자, rc라고 되어 있는 이 디렉토리들이 바로 런 레벨을 정의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rc2 디렉토리를 한번 봐볼까요? 자, rc2.d를 보면은 자, s로 자, 뭐 이런 식의 명령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s01 acpd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명령들을 잘 살펴보면은 자, 모두 이게 이제 무슨 표시죠? 심볼릭 링크로 되어 있어요. 심볼릭 링크. 자, 그래서 rc2.d를 다시 보면 자, 모두 심볼릭 링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이 해당하는 서비스 코드를 실행시켜 줘라. 이 의미거든요. 자, 실행시키는데 자, 이때 이 디렉토리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심볼 링크로 어떤 서비스들의 스크립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이 네이밍 룰이에요. 자, 네이밍 룰은 이 rc 디렉토리 아래 있는 파일들은 s나 k로 시작을 합니다. s는 start, k는 kill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s, 자, 내가 없앨 때는 k이고요. 자, 어떤 순서로 그러면 시작하고 없애나? 자, 이 뒤에 있는 이 넘버링이 순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디렉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는 순서가 다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이것들은 한꺼번에 띄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거는 S10이고 어떤 건 S15이다. 그럼 어떻겠어요? 하나씩 순서에 따라서 이 넘버가 낮은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런 레벨을 어떤 식으로 실행을 시켜줄 수 있는가? 자, current run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run 레벨이라는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해주면 돼요. 자, 현재는 run 레벨이 5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etc ic5.d를 봐볼까요? 자,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하여간 5번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런 레벨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가? tell init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tell init 그래서 뒤쪽에 런 레벨을 적어주게 되면 되는데 이거는 거의 리부트를 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서비스를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리부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제 실습은 하진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모두 서비스 코드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번 하나 봐볼까요? init 뒤에 SSH. 자, SSH가 뭔가요? SSH를 맺어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 데몬에 대한 얘기인데, 자, 보통 이 SSHD라는 이 명령이 이 프로그램이 데몬 프로그램으로 서버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면은 사용자는 이 서버 이제 SSH로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스크립트 코드는 지금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시작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스타트, 스탑, 그리고 릴로드, 그 다음에 리스타트. 자, 그래서 여기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서 한번 볼게요. 스타트, 스탑. 자, 이런 내용이 자, 이 서비스 코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주어지는 옵션이고요. 스타트라는 옵션이 주어지면 이 작업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스탑이 되어 있으면 이 작업을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서비스 스탑 데몬에 스타트 해놨고 여기는 스탑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멈추고 싶다 하면 이 해당하는 스크립트 코드를 사용을 해서 뒤쪽에 아규먼트로 스탑, 스타트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서비스가 시작이 되거나 멈추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통 이렇게 스크립트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서비스라는 명령어 또는 시스템 컨트롤이라는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시작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서비스 이런 식의 이제 옵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시스템 CTL. 자, 또 이제 시스템 CTL은 좀 복잡한 명령어라 이제 헬프보다는 이렇게 뭔가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실행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 시스템 CTL로 스테이터스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PS로 해당하는 데몬이 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SSH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ps-ef로 해서 grep SSH 데몬이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돌아가고 있고, 자, 잘 보시면 init가 실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PPID죠? 자, parent ID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process ID가 될 거고. 자, 그래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ystem CTL로 확인을 해보면, 자, 현재 액티브하게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자, init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고, 이전에 로그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시작되고 멈췄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버 리스닝 포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까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데몬 서버에 어떤 상세한 간단한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CTL.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OpenBSD Secure Shell Server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네트워킹에서 배우겠지만 SSH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컬호스트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SSH로 지금 접속을 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제 똑같은 시스템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겠죠. 자,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이걸 멈춰볼까요? 서비스 SSH를 stop.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스크립트 그리고 이 스타트 스탑에 대한 아르규먼트를 주고 서비스를 하면 자, 해당하는 서비스가 오센티케이션 한 이후에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CTL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테이터스. 자, 보시면 아까 방금은 액티브였는데 그 내용이 사라지고 자, 여기 보면 stopped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PS 마찬가지입니다. PS도 그랩을 해서 데몬을 보면은 이제 데몬이 사라져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SSH를 하려고 하면 커넥션이 거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그냥 실행을 시켜 놓읍시다. 시스템 컨트롤러 start SSH.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다시 서비스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들을 실행시켰다 껐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보통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 사용하는 데몬들을 껐다 시작했다 하는 스크립트들도 보통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싱글 유저 모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싱글 유저라는 경우는 이제 멀티플한 유저들이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보통 사용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먼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싱글 모드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시스템을 이제 좀 뭔가 좀 손봐야겠다, 고쳐야겠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슈퍼유저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 바꾸기 위해서 싱글 모드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안전 모드, 그래서 네트워크가 차단된 상태에서 파일 시스템을 고친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제 싱글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큐리티 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고 실제 하드웨어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있고 그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사용자는 제 루트 권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룹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룹에 있는 그 메뉴 엔트리를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에디팅을 한 이후에 우리가 init 프로세스 대신에 bash 프로세스를 띄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루트 권한으로 bash가 뜨게 되고 만약에 RW 옵션을 주게 되면은 해당하는 하드디스크의 리소스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에 침입을 하게 되면은 자, 메뉴 그룹 엔트리가 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해킹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해킹이란 말이 이제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 우분투 경백이라는 거를 에디팅 아니면 지금 그냥 첫 번째 그냥 에디팅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아래쪽 문구에 자, E를 누르면 에디트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E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 여러분은 커서 키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자, 리눅스라는 이렇게 커널 이미지가 있는 곳에서 자, 이 커널 이미지가 있는 곳에서 이 뒤쪽 부분의 내용을 좀 삭제를 하고 자, 현재 있던 내용을 좀 삭제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도 read only 대신에 RW로 좀 해준 이후 그렇죠? 그리고 init 프로세스로 자, bin bash 쉘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X를 눌러주면은 부팅이 시작이 돼요. 자, 부팅이 시작이 되는데 일반적인 부팅 프로세스라면은 init 프로세스가 돌아가면서 init 프로세스가 해당하는 서비스를 로드하는데 현재는 bash가 떠버렸어요. 왜냐하면 init 프로세스를 bash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whoami를 해보면 자, 루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디렉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패스워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루트의 패스워드를 바꿀 수가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용자의 패스워드 이렇게 해도 당연히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 없이도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때는 셧다운이나 뭐 이런 식의 명령도 안 먹혀요. 네. 이렇게 먹히지 않고 그냥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 폴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그냥 이제 시스템을 꺼야 돼요. 이제 끄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돼요. 왜냐면은 방금 제가 했던 이 리눅스 부팅의 옵션은 그냥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다시 선택을 하면, 뭐 이니트 아까 방금 했었던 이런 부트 배시가 뜬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다시 정상적으로 OS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침입자가 내 컴퓨터 앞에 못 앉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리눅스에서는. 그리고 현재 저런 홀이 있기 때문에 물리 보안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부팅과 셧다운인데, 자, 홀트라는 명령 또는 리부시라는 명령을 사용해도 되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왔죠. 아까 보면 제가 비밀번호를 똑같이 바꿔놔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셧다운이라는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명령을 자주 봤죠. 제가 이제까지 아주 자주 했으니까. 자, 그래서 -R이라는 옵션을 주면 리부트하는 거고, -H라는 것을 하면 파워 오프를 할 준비가 된 거고요. 자, now는 현재. 자, 그래서 now 아니면은 시간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 지정 또는 얼마 시간 이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시스템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어떤 하드웨어에서 어떤 식으로 이 OS를 부팅을 하는지, 그리고 부팅을 하면서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고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